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1일 월요일 아침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구독자 100만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주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에게 많이 구독을 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이제 청와대 장관 인사들, 장관 인사 어제 8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7개 부처 장관을 전부 다 임명한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10명이 남았어요. 10명도 이번 주 중으로 이제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현재 청와대, 이제 이름이 바뀌겠지만 여하튼 청와대죠. 당선인 대통령실 참모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선 속도 내는 내용을 쭉 보면, 우선 비서실장에는요, 지금 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그 다음에 최준경 지경부 장관, 강석군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론됩니다. 이 당선인 측에서는요, 본래 경제형 비서실장을 물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경제관료 출신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그 중에 이제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경제수석도 했고, 그 다음에 강석군 전 청와대 경제실장, 경제수석, 이런 분들이 비서실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당선인이 말이죠,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당정청 경험이 있는 정무형 비서실장 후보로 또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분은요, 과거 DJ 때 정책기획수석도 했고 문광부 장관도 했고 민주당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협치형 정무형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강석군 전 수석은 이번 당선인 비서실에서 정책 메시지를 조율하면서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비서실장 다음으로 이제 중책 중에 하나가 이제 안보실장인데요, 여기에는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김성한 교수는 MB 때 외교부 2차관을 했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대광 초교 동기 동창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 과외 선생님 같이 이제 도와온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과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청와대 NSC에 이 김성한 간사, 그러니까 NSC 안보실장을 모실 분들 차석으로는요,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MB 때 외교 그러니까 수석실에서요, 외교기획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 안보실 차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수석에는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용현 전 작전본부장은 이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실무팀장을 역임해 왔고, 그 다음에 당선인과는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고, 이 군에서도 굉장히 신망 있고, 또 이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중앙일보인가요? 여기에 이제 칼럼을 종종 쓰는데, 그 칼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안보 문제, 국방 문제에 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의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홍보수석 백수현 팀장은 SBS 보도본부에서 부국장을 지낸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대통령 정책성 홍보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사수석에는요, 권익위에서 부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당선인 대외협력 특보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이상민 대외협력 특보도 대왕고등학교 출신이죠. 대광고등학교가 아니라 충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요, 뭐라 그럴까요? 이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지낸 인물인데 민관 합동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조각 인선을 이제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교육부 장관에는 정철영,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조태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이용호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유경준 의원,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에는요, 이현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고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이런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칼럼인 것 같습니다.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 교수인데요. 역사학 전공입니다. 이분이 쓴 칼럼을 보면요. 굉장히 유용한 역사 지식도 엿볼 수 있고 정치 철학도 엿볼 수 있고 현 정치 상황 판단이 상당히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칼럼을 조선일보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칼럼 오늘자 정권 교체했으니 진영 싸움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러한 이 칼럼을 쓰고 있어요. 이 칼럼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 정권 교체했다, 세상이 뒤집혔다, 이제는 우리가 살만 났구나, 이렇게 해서 꼭 끝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가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 민당 진영 이번에 0.73%, 한 번 10여 프로 이길 줄 알았는데 가까스로 이겼지 않습니까? 야, 이걸 보면 진영 싸움, 이거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이러한 말하자면 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진영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만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과거에 광우병 말하자면 사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뭐라고 그럴까요? 미국에서 안신년 교수를 지낼 때 한 얘기를 꺼내면서 이 진영 싸움, 여기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광우병 사태 때 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요, 이 광우병 사태를 거치면서 결국은 그때도 노무현 정부에서 정권을 찾아왔지만 결국은 진영 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맥메스터 이 송 교수가 쓰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요, 이 광우병 사태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12년 전,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제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500만 표 차이로 기세등등하게 출마했던 이명박 정부는 불과 100일 만에 아초지경에 몰렸다. 중고생들까지 거리로 뛰어나와서 미친 소 너나 먹어라 외쳐댔고, 도심을 점령한 시위대는 100일이 넘도록 폭력 시위를 이어갔음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진영 전쟁에서 패배한 대표적 사례였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이 판치던 폭민 정치였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버크로스라고 하네요. 폭민 정치. 당시 진영 전쟁에서 광우병 선동은 가공의 파괴력을 발휘했다. 이 교수, 미국의 안신년으로 갔던 이 좌파 교수죠. 분석대로 광우병 사태는 8년 후 탄핵 전까지 이어진 좌파 집권의 특급 전술이었다. 이게 무서운 전술이네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좌파 세력은 지금 광우병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는 듯하다. 그런 출범 100일이 된 새 정권을 순식간에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기민하고도 저돌적인 세력이다. 뇌송송 구멍탁 같은 자극적 구호가 말해줄 선전선동 기법은 과거 공산권 선전부의 아지프로를 방불케 한다. 우파 정당을 분열시켜 자당의 대통령을 직접 탄핵하도록 유도할 만큼 지략은 영악하고 치밀하다. 그들은 비록 엉터리 정책들을 남발하고 내로남불의 추태를 이어가다 정권을 빼앗겼지만 진영전쟁에서 패배하지는 않았다.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는 진영전쟁의 신호탄에 불과하다. 요소야대의 악조건에서 힘겹게 출범하는 새 정부는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제2의 광우병, 제2의 탄핵을 비껴갈 수 있을까? 병법에 나와있듯 지피지기 이상의 묘수가 있을 수 없다. 새 정부는 진영전쟁이 이미 시작됐음을 자각하고 스스로 열세에 처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선전술과 홍보력에서 좌파가 프로 9단이라면 우파는 아마 3단도 못 되는 실력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구현한다 해도 선전과 홍보에서 실패한 정권은 파멸을 면할 수 없다. 광우병 사태에서 탄핵 청구까지 진영전쟁의 흑역사가 일깨우는 무서운 교훈이다. 지금 우리가요, 이 광우병 사태 다시 한번 우리 정권 교체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영하 지금 변호사, 지금 대구시장 경선에 나섰잖아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제거와 관련해서 당을 만들거나 정치에 뛰어들기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오늘 대구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당연히 정치 안 하신다. 다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정치적인 것이 될 수는 있다. 제가 보기에요. 어떤 이야기라도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진영 정치 끝난 게 아니다. 진영 정치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송 교수의 칼럼을 우리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영상, 그러니까 후원회장 맡아서 지지해달라는 그 동영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과분하다. 대통령을 지켜본 데 대한 대통령 나름의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동영상 지지로 나타나신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해석하는 사람들 몫이라고 보는데 대구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다. 이 얘기는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지지 선언이 꼭 긍정으로만 작용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구 여론이 급격히 변동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홍준표 다음으로 2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좋은 방향이든 안 좋은 방향이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거는 대구 시민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좀 숨을 좀 돌려야 할 필요, 톤을 조정할 필요,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각에서요, 이거 유영하 지지를 통해서 정치권에 완전히 복귀해서 정치를 재개하는구나, 이런 데 대해서요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러한 입장문을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박 대통령께서는 실질적으로 뛰어들어 정치하신 부분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의 원로이시니 현안에 대해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친박은 없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고 정치화된 친박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만 그분을 존경하고 정치 철학을 따르는 의미에서의 친박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럼 저뿐만 아니라 소위 예전 정치권에서 말씀하신 친박들, 그분들 다 지지 선언하시고 동영상 보내시고 해야 하는데 이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다. 물체를 한 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다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고향을 의미할 때 태어나서 자란 곳, 마음속 깊이 간직한 곳이 고향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가 제 고향이다. 대구가 처한 여러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찬찬히 들여다봤고 이런 곳에 나의 꿈꾸는 디자인을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출마 결심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원을 의식하고 말하자면 조력을 의식하고 출마한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 뛰겠다라고 하는 순수성을 좀 대구 시민들이 이해해달라, 인정해달라, 이런 호소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출마한 것은 절대 아니고 굳이 시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대구에서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생각이 있었다. 이 얘기는요, 또 내후년에 지금 이제 총선 있잖아요. 이것을 의식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에 기댄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적 비판은 제가 감내할 몫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세가 없고 다만 이건 부정 안 한다.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후원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나 실력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실력에 대해서 시정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모르지 않나. 봉은 굴려봐야 알고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다.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으로서의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실력으로 승부하겠다. 지금 이제 시대적 흐름이 뭐 실력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도 조각하는데 실력 최우선이야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도 실력 최우선이야, 이 점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요, 완전히 회복되진 않으셨지만 퇴원 때보다는 상당히 회복됐다. 그리고요, 개인정보라서 어떻게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등등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다. 다만 삼성병원에 가서 통원 치료는 받을 수 있고 지역의 경대, 영대, 계대병원 등 그쪽 부분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영상에서 지지를 많이 호소했잖아요. 가장 힘들 때 끝까지 도와줬던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인연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도와줬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수사하고 태어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동영상 메시지에서 이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그 의리,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요, 이 말을 바꾼 사람, 신발 바꿔 신은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일부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눈과 귀를 가렸다, 이러한 이것은 모함이다, 그 질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 이런 꿈들을 고향이자 그 다음에 유 예비 후보의 고향인 대구에서 유 예비 후보가 저를 대신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이러한 요지로 강력한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대구 경북기자협회에서 조사한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대구시장 선거는요,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37.9, 그 다음에 15% 뒤지는 22.1 유영합니다. 김재원 17%,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뭐 출마 선언한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구 정가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영하 변호사, 이 언론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입장 표명, 본인의 출마의 변 플러스 알파와 관련된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번째 방송을 마치고, 지금 뭐 이 검수완 박과 관련해서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권,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